와야 되겠다. 그러면 걷기 명상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살면서 안 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예? 그렇죠. 숨을 쉬어야 사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래서 이 아나파나 사티라 그래서 아주 남방불교에서는 아주 이거 아주 그냥 매일 이거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숨을 쉬는 거예요. 숨 쉬는 호흡을 살피는 거예요. 아까 걷기를 살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번 허리 펴고 아까 턱을 약간 당기시고 호흡을 한번 살펴보는데 어떻게 살피냐면 눈을 살짝 감으셔도 됩니다. 근데 오래 할 때 감으면 졸아요. 그래서 감지 말라고 했는데 잠깐 할 때 감으셔도 되고, 인중이라고 입술과 코 중간 있죠. 거기다가 마음을 집중하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나갈 때는 나갔다 이게 내뱉을 때 날숨이라 그러죠. 날숨은 내뱉는다고 알아차리고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신다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관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허리 펴시고 턱 당기고 호흡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보살님은 딱 호흡을 관찰하니까는 하기 전과 달라진 게 뭐예요? 편해졌다. 그 다음에 마스크 쓰시고 보살님. 멀리서 오셨는데 감기도 오고. 뭐가 틀려요? 틀린 게 아니라 달라졌어요. 가벼워졌어요? 저는 딱 일단 호흡에 집중하니까 안 들리던 에어컨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라앉으니까 놓쳤던 아니면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법당이 조용해졌죠, 그죠? 그래서 약간 찌찌찌하는 전기 소리 같은 것도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소리에 좀 주로 달라집니다. 그렇게 호흡, 걷는 거, 움직이는 거 이렇게 신이 몸이에요, 몸. 그래서 몸에 집중해서 마음을 챙기는 거 이것을 신념처라고 해요. 신념처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념처. 그다음에 두 번째 수념처인데요. 이렇게 몸의 느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 들어오는 감각이 느껴져요. 아까 제가 안 들리던 뭐가 들린다 그랬어요? 에어컨 소리가 들리죠. 또 내 몸이 안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느껴져요. 폐가 편해지는 느낌. 폐가 어떻게? 폐가 좀 가라앉는 느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받아들이는 것에 집중해서 마음을 챙겨서 좋다. 우리가 어떤 꽃을 보면 좋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막 시궁창물 겨울에 흘러가는 거 보면 싫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받아들이는 느낌 없이 그냥 인상을 딱 찌푸리거든요. 근데 수행을 이렇게 마음 챙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걸 보고 내가 싫다고 받아들이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상태를 알아요. 내 상태.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저 싫은 걸 받아들임으로써 내 마음이 조금 짜증이 나는구나 까지 알아차리면 뭐가 돼요? 마음 심자 신념처가 되는 거예요. 신념처.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잖아요. 그럼 대상을 바라볼 때, 이 법이라는 거는 이제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뭔가 받아들인 느낌과 마음이 아닌 대상들이에요.
대상까지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 법당에 들어와서 나갈 때마다 저기 뒤에 있는 문구가 사실인가 생각인가라는 문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압축적으로 그냥 탁 두 구절로 이렇게 표현해놨다. 그래서 스님의 생각이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요. 나도 모르게 나의 주관과 감정과 선입관과 경험이 알게 모르게 다 뭉쳐져 갖고 그 사물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 사물을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런데 이 신수, 신법, 사념처를 하면 여실지견한다 그러지. 여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런 이제 마음, 그런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수, 신법 이게 남방불교에서는요. 그 미얀마 특히 뭐 스리랑카, 뭐 태국 이런 데서는 신수, 신법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하루 종일 그냥 수행하는 수행법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거보다는 이제 대승불교권이다 보니까는 뭐 육바라밀을 위주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초기에 부처님 말씀 또는 교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정도가 있는데요. 한번 아는 대로 첫 번째 뭐예요? 정, 영, 그 다음에 정, 사유, 정, 정어, 정명, 그 다음에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견 이제 한번 복습합니다. 그 바른 견해. 이제 어디서는 이제 이거를 사성제와 지난 시간에 연기법 배웠잖아요. 연기법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견해. 그것들 이제 바른 정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행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밑바탕이 돼야 된다. 그 정견이 밑바탕에 깔고 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정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바른 마음 챙김. 그래서 뭔가 받아들임과 그 다음에 마음과 대상에 대한 바른 이제 챙김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어려운 용어로는 사띠라 그래요. 사띠. 그 통해서 이치를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정정은 이제 바른 삼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 삼매,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독서를 통해서 온갖 잡념이 없어진 고요함에 아주 고도로 몰입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삼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삼매를 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사성제를 얘기하지만 그 사성제 중에 가장 핵심은 뭐다? 고집멸은 뭐예요? 팔정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가르치고 수행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의 원인은 뭔지, 그리고 그 상황이 없어지면 어떻게 좋은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덕목으로서 팔정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불 할 때 5분 향례 하잖아요. 5분 향례.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들어봤어요? 불자랑 다 들어봤죠? 그때 개향, 정향, 해향이 있는데 요거를 팔정도랑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때 어떻게 나오냐면 정어, 정명. 정어는 뭐예요? 바른 말. 정업은 바른 행위. 정명은 바른 생계는 이제 계율을 지키는 이제
개학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정은 이제 그 선정이에요. 선정은 뭐예요? 정정, 정령, 정정진 이렇게가 정학에 해당이 되고 태학은 정경과 정사유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막에 비견해서 이제 구분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맛있는 게 많아서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소나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소나무. 지난번에 뭐 갖고 얘기를 제가 예? 질경이 맞아. 질경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아끼고 많이 가꾸는 나무가 소나무예요. 근데 이제 소나무는 이제 양수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햇빛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놔두잖아요. 우리 산에 그냥 놔두면 아마 30년 지나면 거의 없어질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예? 해충 때문에, 제선충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하나가 되지만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게 있어요. 양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햇빛을 쫙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참나무는 이제 도토리를 만드는 나무를 참나무라 그래요. 근데 참나무 그러면 이제 그냥 보통 나무구나 그러는데 참나무 육형제가 있어요. 이걸 구별할 줄 알면 나무 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있을까요? 무슨 나무가? 상수리. 그렇죠. 상수리는 이제 수라상에 올라갈 정도로 도토리가 크고 맛있다. 그래서 상수리라고 이름이 붙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해봐요. 뭐 굴참나무? 네? 굴참나무? 굴참나무 있어요. 굴참나무. 구람, 뭐 굴참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네요. 이게 문수셋이라고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다 더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또 얘기해보세요. 아는 참나무. 졸참이라고 들어봤어요? 졸참은 길쭉하면서 도토리가 작아요. 예? 개도토리라고 개도토리 뭐 이렇게. 그래서 쫄병 참나무다 그래서 졸참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나뭇잎이 이렇게 넓적한데 뒤에 보면 하얀 잔털이 막 나 있어요. 이게 방부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떡을 보관하거나 할 때 그거를 깔고 떡을 보관하면 떡이 안 상한대요. 오래 간대요. 뭐예요? 떡에 깔았다. 떡갈나무 그렇죠. 떡갈나무. 그 다음에 나뭇잎이 좀 두껍고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신었어요? 집신, 남학신 신었잖아요. 그래서 밑창에 깔았어요. 신네. 그건 뭐예요? 신갈나무. 그런 이제 그 종류가 다 틀려요. 이파리 보고 열매 보고 그 다음에 다르죠. 달라. 근데 이제 이파리 보고 열매 보고 그 다음에 나무의 껍질을 보고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구별하는데 이 도토리는 어떻게 해요? 다람쥐가 자기가 먹으려고 물었다가 땅에 숨겨놓거든요. 못 찾아. 그래서 이제 그게 싹이 나고 막 번성을 해. 그래서 엄청 번식을 잘하는데 잘 자라요. 쑥쑥 커요. 그래가지고 소나무가 높이 커요. 그리고 가지를 햇빛을 많이 받아 가지를 확 벌려요. 소나무는 절대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햇빛. 소나무 햇빛을 못 봐요. 30년이면 소나무가 다 전멸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지조를 상징하고 낙낙장로, 그다음에 뭐 청결을 의미하고 또 겨울에도 뭐 시들지 않는다 그래서 뭐 그래갖고 보호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참나무나 다른 나무들이 다 베면서 소나무를 보호하기 때문에 소나무가 잘 자라고 또 많이 자라는 산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소나무가 그런데 이 소나무는 우리가 그 침엽수가 많은 숲에 들어가면 굉장히 상쾌하고 좋은 냄새 좀 많이 나잖아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뭐 나오는 어려운 용어가 있죠. 네? 피톤 치드가 나오기 때문에 피톤 치드가 뭐냐면 피톤은 식물을 얘기하고요.
치드는 시드라 그래서 이제 산성을 뜻하는 이제 라틴어인데 그 식물에서 나오는 이제 물질, 산성 물질 뭐 그런 의미인데 이게 왜 그러면 피톤치드를 내렸냐면은 소나무가 있으면 이 소나무를 먹으려면은 세균과 병균이 소나무에 달려들어요. 근데 자기를 방어 못하면 어떻게 해요? 소나무가 이제 제손충이나 이런 것처럼 죽잖아요.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피톤치드를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접근하지 마라. 오면 너한테 해롭다라는 이제 경고와 방어로서 피톤치드를 하는데 그 피톤치드가 병균과 세균에는 나쁘지만 등치 큰 인간에게는 어떻게 해요? 좋아요. 피톤치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구한테? 그 다음에 세균한테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한테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소나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일 뿐인데 인간에게 좋으라고 내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롭고 스트레스에서도 많이 되고요. 피로 회복도 빠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세균과 병균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나무가 피톤치드만 내뿜냐?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나무 밑에 보면 뭐 잘 자라요, 안 자라요? 특히 농작물은 거의 안 자라요. 근데 자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자라죠? 송이버섯. 그 이제 균류라. 그다음에 진달래, 철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진달래, 철쭉은 산성 땅에서 원래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가 무성한 산에는 진달래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타감 물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나무가 양분과 물과 햇빛을 독점하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식물들은 살지 마. 타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못 오게 만드는 타감 물질을 배출을 해요. 근데 그게 뿌리에서도 배출하고요. 이파리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파리에 있는데 이파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떨어진 잎에 그 물질이 있어서 그 소나무 밑바닥을 쫙 형성하기 때문에 다른 풀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나무가 뾰족뾰족하잖아요. 왜 뾰족뾰족할까요? 이파리가. 그렇죠. 보호한다는 거는 뭐 동물들이 뜯어먹지도 못하게 하지만 추울 때 가을에 나뭇잎을 떨구는 이유는 뭐예요? 이 수분을 막 달고 있으면 증발작용이라고 수분을 막 내뿜어야 되거든요. 나무가 말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증발을 없애기 위해서 겨울 동안에는 나뭇잎을 떨구는데 소나무는 떨구는 대신에 어떻게 돼요? 뾰족하게 해서 그거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소나무가 그러고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기엔 낙낙장성 이쁘잖아요. 애를 쓰고 살아. 애를 쓰고. 응? 피톤치드를 내뿜고 타감물질로 다른 애 못 오게 해. 막 애를 쓰고 살아요. 근데 모든 생명체는 이제 소나무를 예를 들었잖아요.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얘기랑 비슷하죠. 그죠? 사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어쨌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보호하고 자손을 번성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솔방울 예를 들면 솔방울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리고 마르면 어떻게 돼요? 솔방울과 솔방울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솔씨가 들어있어요. 벌어져야 바람이 불면 그 솔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요. 비가 와서 그 떨어진 솔방울이 젖잖아요. 솔방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틈이 닫혀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있는데 솔방울들이 이렇게 멈춰있는데 이 하나를 바라보면 이게 물이 없으면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이거를 딱 벌리고 물이 묻으면 이게 팽창을 해서 딱 닫아요. 소나무 함부로 본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주로 얘기를 하지만 소나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지혜로운지. 그러니까 살라고 자기가 성장하고 보호하고 번식하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서 지혜를 쓰고 살고 그러는데 그런 행위나 물질들이
뭐야 나를 침범하는 적에게는 치명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이로움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도요 방어 기제라고 들어왔죠. 방어 기제. 네? 굉장히 요새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방어 기제는 뭐냐면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심리적인 이제 그 어떤 형태 나타나는 모습 이걸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방어 기제를 이제 대표적으로 12가지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드는데 그 방어 기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합리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해나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거를 내가 알아차리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나쁜 행위는 아니야. 나는 방어 논리를 이제 넣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격적인 경우도 있어요. 미리 위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 방어 기제가 그 사람의 뭐예요? 행위와 말과 사고에 들어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런 방어 기제가 나에게 있는지 몰라. 그거를 알고 좋게 향상시키려면 뭐를 해야 된다? 네? 마음 챙김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내 몸도 살피고 그 다음에 나의 말도 살피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대상을 받아들이는 느낌도 살피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음도 살피고 이게 뭐다? 마음 챙김 정연미다. 그래서 소나무를 보면서 소나무가 진짜 뭐라 그래요? 위에 성장하고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사는구나 보면서 소나무만 애쓰고 사는구나 그러면 평범하고 똑같아요. 근데 상불사 나오는 우리 신도분들은 소나무가 애쓰는 것처럼 나도 애쓰고 사는구나. 그래서 일단 나를 한번 힐링 시켜주고 두 번째 그렇지만 내가 저렇게 방어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방어 기제로 나의 색깔과 향기와 맛이 있어요. 드러나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나도 행복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행복한. 그게 자타이시 뭐예요? 생불, 자타이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부처님의 고집멸도, 그다음에 정견, 정어, 정명, 정사유, 정업, 정명하는 팔정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저기 템플관 앞에 소나무를 일부러 찍었어요. 지나다니는 소나무만 보면 뭘 생각해라? 사성조 팔정도를 생각하면서 나를 잘 챙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하시기를 마음 챙김을 잘 하시라고. 그래서 끝나기 전에 우리가 산초하고 제피를 먹잖아요. 되게 향이 좋잖아요. 그게? 제피하고 산초하고 달라요. 달라요. 다른 얘기는 또 하려면 제가 개별로 질문하세요. 제가 한참 가르쳐드릴게요. 그것도 뭐냐면 자기의 색깔과 향과 맛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극대화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포도주, 와인, 차예요. 차. 그래서 자기의 색깔과 맛과 향기는 어떤 건가 남한테 보여주고 내뿜어내는 향기와 맛과 색깔은 뭔가 이런 것들 잠깐 생각하면서 잠깐 입정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 허리 펴시고 턱 당기시고 호흡은 뭐 평소대로 편안하게 하시면서
부처님 향해 주시 바랍니다. 3배 하고 납시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